네, 라이브로 생생하게 시작의 맥을 짚어드리는 주식 이야기 와우넷 유튜브 생맥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이번 한 주는 특집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스페셜 파트너스 위크로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특별하게 저희 대표님 모셨죠. 신학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방금 또 방송 끝나고 바로 올라오셨다고 들었어요. 내려온 건데요. 내려오셨죠. 내려온 건데요. 두 층 내려오셨죠. 네네. 어떠셨어요? 안 힘드세요? 내려오는 데는 별로 안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힘든 거지. 와, 오늘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3시간 연속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십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 신학수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옆에 고맙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보이시죠? 네네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궁금하신 점 많이 살펴드릴게요. 대표님이 와우넷 유튜브 나오신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여기. 네, 여기는 없으시죠? 여기 몇 번 왔어요. 그때 몇번 왔어요. 네. 혹시 최고 시청자 몇 분까지 올라가셨나요? 그건 못 봤는데. 기억은 안 나시는 건가요? 네. 또 대표님이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다 요즘에는 유튜브들 네. 채널을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제 채널 뭐 제 이름 치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거기에 신학수 이제, 치면 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네, 신학수의 황금 라인이라고 치면 됩니다. 밑에 지금 배너에도 나가고 있네요. 그냥 제 이름 치면 다 들어와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 해볼까요, 대표님? 네. 궁금한 거 일단 있으면. 네, 궁금한 점, 뭐 요즘 주식 시장을 흔드는 이슈들이 많은데 키워드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긴급 재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네네. 청와대와 정부가 이제 전 국민에게 최대한 지원금을 빨리 지급하도록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그 긴급 재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긴급 재난을 왜 하는 거죠? 사실 이 네. 긴급 재난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네. 개인들한테 주고 쓰라는 그런 얘기지 그거를 뭐 저축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한테 이렇게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경제는 고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연결되는 그 고리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인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서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도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용하게끔 해서 이것이 소상공인한테 돌아가게끔. 그래서 지금 그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지역 내에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또 기간이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해서 도움을 받게끔 해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경제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그러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뭐 사 먹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네. 진짜 네. 진짜 힘들게 그 지금 버티고 계시는 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그런 위해서. 방편이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원이 얼른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네.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긴급 재난에 이어서 또 다른 이슈죠. 김정은이란 단어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거요. 네, 신변 이상설이 계속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있어요. 사실 뭐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알 수가 그쵸? 없죠. 거기서 또 확인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루머는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루머는요. 구르면 구를수록 더 커진다. 그래서 한 단계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이상한 네.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차단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또 뭐 그 루머나 이런 것들 듣다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대비는 해야죠, 그죠? 그쵸.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 상황과 저 상황과 이 상황 적어도 세 가지의 그 시나리오, 즉 시장을 대처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편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저희 회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교토삼골이라고 해서 진짜 영리한 토끼는 굴이 몇 개? 3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도 빠져나가고 저기로도 빠져나갈 수 있게끔 대지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사망했을 때 네. 아니면은 TV에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날 때 멀쩡하게. 그죠? 그리고 안 나타날 때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미묘한 이런 그 심리적 갈등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을 추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뭐 그 TV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볼 때는 이 문체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안 좋겠다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이런 얘기가 또 불거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적으로 좀 다가오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이 상황이 돌발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이 리스크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매수의 기회가. 그렇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뭐 실질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은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맞게끔 내가 뭐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얼마만큼 끌고 갈 거냐. 그리고 나는 이 종목을 얼마만큼의 목표 수익률로 쳐다보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에 대한 손절가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잊어먹거든요. 공부하면서. 진짜. 잊어먹거든요. 저 여기에 있는 거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 네. 자, 김정일 위원장이요. 2011년 12월 사망을 했습니다. 네. 김정일. 네, 김정일.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빠. 네. 아빠. 네. 그리고 김정일의 그 아버님, 네. 그러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인 김일성 그 이 국가주석이 사망한 지가 1994년 7월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하냐고. 못하죠. 적어놔야지 기억이 되는 그쵸. 거죠. 그 거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네. 김일성 그 국가주석이 사망했을 때 네. 그때의 시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것은 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됐다. 네. 뭐 해서 사망이라는 이 부분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둘이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일성 그 국가주석이 사망했을 때와 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와 그다음에 여기에 그 김정은 만약에 그 분이 네.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가가 네. 뭐 사망하게 되면 리스크로 다가오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내리죠. 그럼 내린 이후에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반등을 했느냐. 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그 만약에 그 뭔가 맞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뭐 네. 이거는 뭐 실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였다. 만약에 움직였다. 그럼 내가 언제 살 건가? 자 그러면 김정일 그 위원장이 돌아가셨을 때는 요때 요 정도였고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셨을 때는 요 정도였고 만약에 그러면 요 상황에서 그만큼이면은 난 산다. 그죠? 만약에 샀는데 오히려 내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주가가 내린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들이맞은다면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김일성 국가주석이 돌아가셨을 때는 코스피가 그때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네. 한 1%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1% 그런 상황. 정도. 그때 네. 주가가 그러니까 네. 94년 7월 11일 날 그때 그 상황이었었고요. 그때 이때의 상황이 좀 리스크적으로 다가왔던 건 뭐냐면 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네. 날짜가 있었거든요. 네. 그 날짜에 20일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좀 컸죠, 그죠? 그러니까 컸겠네요. 너무 아쉬웠던 네.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런 네. 부분들. 그래서 이때에는요. 사재기가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19에서도 한국은 아주 든든하게 사재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때는 없죠. 사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라면주를 살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생활적인 부분에서 주식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에도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국민들의 동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동요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불안감이나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그 사망을 했을 때 네. 이때는 그 시장이 단기적으로 내렸었던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었고요. 네. 이것도 그 회복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마 그 조금 더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상으로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고 내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길게, 왜냐하면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기대감이 이렇게 쭉 빠지면서 한 4% 정도까지 빠진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7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8월 초까지 내렸었던 상황이 9월 달.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9월 달. 그러니까 2달 정도 안에 회복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투자를 할 때에도 2달 정도의 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내가 신용을 쓰거나 스탁론을 쓴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부터 얼마 정도의 기간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에도 단기적으로 콱 하고 빠졌다가 회복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때는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내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 내린 걸로 제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죠. 완전 자, 다르죠. 그러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개의 앞에 그쵸? 자료들을 토대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오. 거기에 맞게끔 이때도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김일성 그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 안타까움 이게 있었고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에는 바로 유럽의 재정 위기 이때였었어요. 2011년도니까. 네. 그때 주가가 막 내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때에도 공매도 금지라는 게 생겼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울 때의 상황에서는 가끔가다 이렇게 겹쳐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은 계속적으로 겹쳐서 들어오더라. 그렇지만 이게 해결이 되면은 네. 그만큼 또 빠르게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수익의 기회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물러설 수는 없다는 거죠.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물러서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역시 질수 위기가 없어요. 기회가 될 수가 질 수는 있네요. 없습니다. 질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 댓글들을 보면요, 대표님. 손학비님이 김정은 사망설에 주가 폭락하나요? 이다유님은 김정은 빅텍 궁금해요. 김정은 위독설에 빅텍 궁금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그 상황이 네.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슈에 의해서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고점에 팔고 싶어요. 오히려 만약에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매도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만큼의 수익률을 어떻게 줘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일에 의해서 뭐 그 이슈나 아니면 루머에 의해서 만약에 한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 거야. 그 상한가 들어갔다면 30%잖아요. 네. 30% 수익률을 내기가 쉬워요? 절대 안 쉽죠. 안 쉽죠. 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럼 팔고 와야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 네. 그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나는 30%로 만족한다. 만- 근데 만약에 올라가는 건 좋은데요. 올라갔다 내리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죠.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린 맞아, 다음에 계속 맞아요. 또 빠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챙겨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챙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는 적정 부분, 진짜 반이라도 팔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수익도 좋지만 네. 내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컨트롤 해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그 뭐 주식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뭐 제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도권에 있었잖아요. 전 지점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운영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정말 진짜 그 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펀트에 의해서 내가 하나씩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게 될 때에 이때에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 아닌가. 저는 차곡차곡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갑자기 상한가 더블? 그래, 더블은 좋지. 그렇지만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눈덩이가 이만해집니다. 요만했던 게 이렇게 굴러서 이게 바로 스노우볼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 회사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들이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 쓰면 좋습니다. 지점에 수익도 늘어가고 뭐 해서 좋은데요. 신용까지 써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정말 그런 주식이
진짜 그런 소스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알고 계시느냐.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현금을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좋고 저는 네.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뭐 제가 지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 시키면 되지. 알아서 다 해줘.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지점에 있는 계좌를 한번 분석을 해봐라. 네. 신용 쓴 계좌하고 신용 안 쓴 계좌를 한번 찾아봐라. 네. 이거 재밌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오죠. 그 기간을 딱 주고. 그래서 네. 통계 프로그램으로 딱 돌리면은 신용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네. 신용 써서 수익 많이 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신용 써가지고 네. 마이너스 난 부분이 더 크니까 안 쓰는 게 맞겠지, 그죠? 그렇죠. 오히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하신 아버님 같은 투자자가 오히려 수익이 굉장히 크더라. 거기에는 자산이 진짜 수십억까지 움직이더라. 근데 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하게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조급하면 안 되는. 조급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대표님 지금 막 댓글들이 올라오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역시 네. 잘 찾아오셨어요. 이런 네. 댓글이 있어요. 그래요? 신학수 대표님, 유가 손실 본 사람들이 요즘 정말 많은데 도움되는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왔는데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도 진짜요? 오늘 제가 잠깐만요. 어제 내가 이거 네. 이게 이 HTS가 안 켜져. 안 켜질까요? 안 켜지는데 네. 잠깐만요. 이게 너무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됐다. 제가 어제도 네. 회사에서 대표님을 뵀는데 제가 그 여쭤봤거든요. 저도 유가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언을 그래요. 해주시라고 제가 어느 거 봐드릴까요? 유가 관련돼 있는 거. 어느 거부터 볼까요? 저는 일단 저도 들고 있긴 한데 물어보세요. 네. 저는 어느 거? 코덱스 WTI 원유 선물 몇 번이에요? 261 220인가 그러면? 네. 돈 있지? 잠깐만요. 원유. 코덱스 WTI 원유 선물 네, H 들어간 거 네. 맞나요? 코덱스 선물 H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러니까 261 220. 맞아요. 그죠? 네. 이게요. 이 이름부터 진짜 나 이거 네. 아니 이거를 잘 모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접니다. 예, 예. 저는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볼게요. 이 일치를 하나? 이 화면이 다 있거든요. 네. 자, 요 코덱스, 요 원유 선물에 맨 뒤에 가로 열고 H 들어간 거 있죠. 왜 들어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거 봐. 저 진짜 모르면서 들어갔어요. 이게 H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게 또 차이가 있어요. 오. H 들어간 것은 환해지가 되는 거예요. 환해지가. 환해지가 네, 해지가 되는 거고 네. H가 안 들어가는 것은 환해지가 안 돼.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노출이 다 돼 있어. 오. 그러니까 리스크가 네. 있냐 없느냐 그것도 또 하나 있는데 당연히 H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환해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환율하고 상관없이 네. 유가에 대한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오. 유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 있는 상황이니까 네.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라는 이 부분이 네. 내려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름부터 한번 봐봅시다. 코덱스는 뭐죠? 이거는 자산운용사의 이름이에요.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 네. 타이거는 미래에서 자산운용 이렇게 네.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WTI 원유 선물이구나. WTI는 서부 텍사스산 그 원유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선물이라고 써 있는 것은 보면은요, 결국은 선물 안에 파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내 화면이 캡처가 되나요? 캡처가 됐나요? 그 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구성 종목이라고 있어. 여기 나오는데요. 그죠? 네. 구성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쵸? 여기. 네. 그러면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의 구성 종목에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뭐 쭈글쭈글 왜 미국 달러 F 뭐 쭈글쭈글 이 부분을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얼마만큼 그 선물이나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이 네. 부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보고 유가가 오를 거야. 네. 그죠? 유가가 오를 거야. 네. 근데 유가 내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유가가 오른다라고 다 생각을 했을 때에 미국의 그 레포트에서 뭐가 있었냐면 네. 월가의 레포트에서 보면은
10달러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10달러까지 왔잖아. 네.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잖아요. 네. 이 거꾸로 돼 있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에 대한 부분이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으냐 이 부분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미적인 부분에 던져준 거야. 유가는 올라올 것 같은데 유가가 많이 빠졌어.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유가가 올라오는 거 봤어요? 지금?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가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이 부분에서 사야 되는 거지. 떨어지는 부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사야 돼요. 좀 더 주고 사는 거지. 그쵸? 네, 네. 그게 더 안전하지 않나? 그쵸.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네. 근데 다들 유가는 지금 많이 떨어진 거야. 네. 유가는 많이 떨어진 거야. 네. 근데 유가 투자에서 보니까 막 문자가 오는 거야. 야, 이거 뭐 상장이 정지돼 있고 뭐 지금 뭐 리스크가 있고 괴리율이 뒤집혀지고. 네. 그러니까 이 괴리율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나 미치겠는 거예요. 맞아요. 괴리율이 뭐예요, 지금? 자,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하고 막 이게 화면이 네. 이게 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네. 눈이 좀 약시가 돼가지고 네. 잘 안 보여요. 사실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 보이죠? 이제 네. 보이죠? 여기 보면은 요 변동량이 있고 다 있고 보이고 여기 보면은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 그 밑에 보면은 추정 NAV라는 게 있어요. 요게 네. NAV 추정 나부가 4,312원이야. 그죠? 네. 그리고 현재가는 얼마예요? 4,130원. 네. 그쵸? 이거는 정상 범위예요.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의 실제의 가치는 네. 얼마냐면요. 4,312원인 거야. 그리고 지금 가격은 4,130원이죠. 네. 자,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내일 끝났어. 그러면 이거 정산해야 되잖아요. 네. 네,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청산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얼마에 받아요? 내가 지금 한 주를 갖고 있는 거야. 한 주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가 4,130원이니까 4,130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추정나부가 4,312원이니까 12원을 받아요. 현재가 받는다? 아니면 아니요. 추정납을 받는다? 잘 모르겠죠. 네. 그죠? 잘 모르겠죠. 봐봐. 그냥 주가가 어떡해. 올라오는 것만 네, 하는 거야, 어떡해.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막 댓글에 오늘도 수업 받는 임시현 학생. 네, 저 지금 수업 받고 있어요. 대표님한테. 너무 좋아요. 이게요. 네. 4,312원을 받는 거야. 네. 4,312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원유나 뭐 이런 쪽은 ETN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네. ETF하고 ETN은 달라요. 네. ETF는 펀드, 그래서 네.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법을 따라서 움직이고 네. ETN은 노트라고 그래갖고 수익증권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운용한 수익을 주겠다, 그 기간 안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 기간 안에 내가 수익을 챙겨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19년이야. 그러면 언제 받아? 그죠? 지금. 네. 그럼 안 받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요, 19년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 19년은 더 늘려. 더 늘려요? 더 늘려. 그러면은 또 한 40년 되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 어떡해요? 가면은 네. 또 20년을 또 늘려. 그러면은 평생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만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네. 화면을 보는 법을 네. 많은 투자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거 보여드린 거는요, ETF 보는 화면이에요. 네. ETF 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추정나무, 괴리율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고요. 네. ETN을 보는 화면에서 제가 한번 어느 거를 볼까요? 삼성을 볼까? 신한을 볼까? 신한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신한 신한? 레버리지. 네. 500019. 신한은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돼서 받으니까 그냥? 네, 신한을 많이 삼성을 한번 볼까? 네, 삼성을 볼까요? 야, 참 이거. 되게 한숨이 깊어요. 이거 비싸게 사는 거잖아 지금. 이거 지금 신단이고 잠깐만요. 삼성. 뭘 볼까요, 대표님? 삼성을 봐도 되고 삼성 한번 찾아주세요. 아니 뭐 신한으로 봐도 되고. 제가 찾을까요? 그러면? 네. 이건 안 나오죠.
이게 아까서부터 느려서 지금 안 나와.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라고 아니 거래는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걸로 신한으로 합시다. 그러면 신한으로. 네. 신한으로 하면 되는 거고 잠깐만요. 신한이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지금 볼게요. 이거 나중에 이제 거래가 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한 레버리지 WTI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유가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요. 레버리지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은 ETN 쪽에서 네. 많이 붙이거든요. 네. 그 아까 그 ETF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ETF 같은 경우는 바로 요거였죠. 코덱스 WTI 원 네. 선물. 그죠? 네. 얘는 등배수예요. 등배수. 그쵸? 등배수. 등배수고 그다음에 그 요거 신한 레버리지 WTI는 레버리지 자가 붙어 있으니까 2배. 그러니까 2배의 수익을 더 추정하게끔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현재가가 얼마예요 지금? 690? 네? 현재가가 얼마예요? 600? 650? 650원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죠? 650원으로 나왔죠. 네. 650원으로 나왔지. 네. 거기에 밑에 간에 IIV라는 게 있어요. 네. IIV라는 게 보이죠? 네. 그게 얼마로 돼 있어요? 잘 안 보여요. 123원으로 돼 있잖아요. 아, 네. 지금 650원인데요. 지금 실제 가치는 123원인 거예요. 되게 비싸죠? 네. 되게 비싸잖아. 네. 근데 유가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심리가 왜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왜 대표님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보는 법이 다 있는데 네. 섣불리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이 숫자는요. 투자 자산이라는 부분은 본인 돈이잖아. 네. 돈이 딱 나가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수익이 나면 좋죠. 다 수익 나는 것을 원하고 투자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고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 난 진짜 신문 보고 뉴스 보고, 그래! 그래서 신대표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유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요, 유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네. 올라갈 거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지금 네. 뭐 이게 안 올라갈 것도 아니고 네. 시간만 두고 가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삼성 뭐 레버리지 WTI나 신한 레버리지 WTI 사야겠네? 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사는 부분에서 얘가 제대로 돼 있는 정상 가격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쵸. 이걸 봐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가 있느냐 네. 없느냐를 따져보고 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신한이든 삼성이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맞춰야 되잖아요. 괴리율이라는 부분을 맞춰야 되고 실질적인 가격을 맞추게끔. 그러면은 이렇게 높아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얘는 기본적인 가치가 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신한증권이나 삼성증권에서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LP 유가에서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공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이것도 문제인 거야, 사실상 실제적으로. 근데 얘네는 규정을 따지는 거지. 지금 괴리율에 대한 부분과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 6% 이상이 넘어가면 제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발행한 부분에서는 위험에 대한 고지나 아니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자꾸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알려줄 채널이 너무 없었던 거야. 너무 몰랐던 거지. 네. 너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다만 그냥 유가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가 관련돼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저쪽에 있는 뭐 여기가 이제 여의도니까 네. 저기 영등포니까 네. 저쪽에 있는 여의도의 땅이요. 네. 땅이 100만 원인 거야. 1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무슨 포스코가 뭐 이런 데 건물이 쓴대. 네, 건물이 쓴대. 네. 근데 그래서 거기 있는 땅 주인이 200만 원에 판겠다는 거야. 네. 근데 저거 진짜인 것 같아. 그러면 100만 원에는 못 살 거 아니야. 그쵸. 그치? 200만 원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 가격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없어지면 1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 기대감에 산 거죠. 그러니까 원유가 올라갈 거라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그걸 산 거야. 비싸도 산 거지. 네. 이건 될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판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인식을 못한 거잖아요. 그쵸. 투자에 대한 가치에, 투자에 대한 지표를 몰랐던 거지. 투자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알지 못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거를 알려줄 책임이 있어야 되지, 그죠?
그 알려줄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님. 저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네. 알려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채널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유가 관련돼 있는 부분 유가로 올라온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발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발목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시점에서. 그렇죠. 이게 뒤집어져서 지금 그렇죠. 비율이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역전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올라오는 부분에서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진짜 유가가 $60 간다면 네. 늦지 않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할 거래.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네. 종목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온다면 투자할 수는 있겠죠. 즉 여의도의 땅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이라면 살 수는 있겠지, 그죠? 네. 그렇지만 리스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좀 붉어진 것 같아요. 더 위험스럽고 리스크하게 다가오는 거겠죠. 근데 네. 만약에 이게 살아남잖아요. 네.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상장 폐지가 안 되고 아니면 청산이 안 되고 살아남았다. 네. 남았는데 유가가 올라왔어. 음. 그러면 올라오겠지, 그죠? 그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그게. 어떻게 해요, 예, 대표님?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을 접근하는 게 아니죠. 유가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이 유가 관련돼 있는 ETF나 ETN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된 이후에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도해 가는 게 맞는 거겠지. 예. 그럼 그러니까 저처럼- 이게 이런 네. 얘기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은 ETF나 ETN에 관련돼서는 진짜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는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우리 그 MC께서도 분명히 얘 유가 올라올 거예요. 그거 하나였죠, 그죠? 그거 하나만 딱 하나죠, 봤어요. 그죠? 저도 떨어지는 시점에 샀거든요. 네. 이게 더 저점일까 저점일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더 저점에 사야지. 언젠간 올라갈 테니까. 이러다 이렇게 됐어요, 대표님. 그러게요. 일단은 좀 유가가 올라오고 이 종목들이 정상화됐으면은 네. 좋겠어요. 그래야 많은 투자자들이 또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네. 저는 뭐 신한증권이든 삼성증권이든 간에 참 이렇게 잘 이끌어서 피해 없게끔 그리고 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진짜 유가가 $100 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만 있다면 그죠? 맞아요. 물론 로로보 사람만 비용 있다면. 뭐 로로보 비용 뭐 이런 거 있다고 치더라도 네. 어쨌든 사람만 있다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게끔 네. 뭐 증권사가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 이제 명확한 지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네. 이건 비싼 건데 왜 이렇게 광분하게 사지 이 생각뿐이 안 든 거예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라고. 댓글이 진짜요? 올라왔네요. 어디가? 네, 여러분 보셨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신학수 대표님 족집게 강의 와우네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하시면은 계속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유가 얘기는 마음이 아프지만 넘어가 그쵸? 보고 네. 다음 뭐 이야기로. 제 유튜브 나이론 쪽에 올라오시면은 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끔 또 해가야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네, 오는 건데요. 저도 개미들의 희망이죠.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까요, 대표님? 삼성전자요? 네. 최근 3개월간 삼성전자 주주가 100만 명 가량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게? 삼성전자의 네. 최근 3개월간 삼성전자 주주가 100만 명. 주주? 네. 주주. 네, 주가 늘어가지고 나 무슨 배당이 나왔나 지금. 주주가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았네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진짜 배당이 지금 나올 때예요. 네. 센트럴헬스케어도 주주 배당해갖고 뭐 주식수 나오고 그랬는데요. 종목들은 다 그렇게 나올 때가 돼. 3월달하고 4월달이 넘어가면서 네. 배당 관련된 배당주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 거고. 네. 삼성전자의 주주는 당연히 늘어나죠. 네. 삼성전자 사고 싶잖아. 그래서 사서죠, 삼성전자를 그렇죠.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계좌 터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한 주 갖고 있어도 주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세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아, 아니 뭐 진짜요? 주주 늘어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러워요 지금. 그럼 앞으로도 그럼 좋은 흐름 기대하고 계속 사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지. 지금 주주 얘기를 했지. 어디 그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가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대표님. 주가. 네.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네. 49,850원. 지금 뭐 보합에 끝난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도 올라가겠죠. 현재의 가격 지금
솔직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네. 근데 반도체나 IT 쪽은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이 타격은 약간 좀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 대역은 저는 사도 되는 그런 가격 대역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지점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운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돈에 대한 운용의 그 뭐라 그럴까요? 수익률 아니면은 그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투자에 대한 효율성. 네. 이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떡해요?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안정성 때문에 그쵸.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없다는 거잖아요. 노 리스크, 노 리턴이야.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안정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수익률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네. 로우 리스크가 아니야.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하이 리스크는 아니지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내가 적정 부분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었으면은 내가 안정성만 해도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지 뭘. 맞죠. 그렇죠. 5천만 원 나눠씩 5천만 원씩 나눠가지고요 예금자 보호되게 해서 네. 여러 은행에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데.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 이제 주가가 오를 것이고 오르는 부분에 수수익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저는 이제 투자니까 그 지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저게 10만 원 되면은 더블 나는 거예요. 그죠? 5만 원 그쵸. 되잖아요. 10만 원 되면 10만 원 더블이죠. 되면은 더블 나는 거잖아. 네. 그죠? 그러면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2천만 원이 되니까 아,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수익. 예. 근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 되면은 주가 지수는 3,500포인트가 넘을 것 같아요. 지금이 그 네. 1900포인트, 1914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1000포인트 이상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다른 건 어떨까? 다른 건. 그 정도 간다라고 친다. 다른 거는 몇 배도 날 것 같아요. 훨씬. 그죠? 훨씬 더 많이 날 네.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안정성이 있고 그냥 삼성전자 좋아. 네. 난 삼성전자 주주 될래. 그리고 배당도 받고 배당금도 받을래.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네. 약간은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도 그 공간으로 가는 것도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첫 번째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삼성전자를 쳐다봤을 때는요.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가격에서는 맞아요.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익률이 적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이 반도체는요. 이 그 현물 스팟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돌아가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반도체의 가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MC하고 저하고 내가 이제 삼성전자야. 여기는 구글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 뭐 서울에다 지을 건데 얼마만큼 필요해. 그러면은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격이 변동한다 그래도 이거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그렇죠. 유지되는 그쵸. 거야. 근데 가만히 구글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만약에 삼성전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어. 그래서 공장이 서. 네. 그러면 어때요? 반도체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가지. 아. 아니 왜 내려? 큰일 났다 진짜. 제가 다시 공부 시켜드릴게요. 저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 아까 여기 댓글에 멘탈 나가신 것 같다고. 저 지금 약간. 반도체 가격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빠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잖아요.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네. 수 있는 거예요. 구글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나는 삼성전자잖아. 이 역할 분담이 이게 뒤집어서 할까 그런 거예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반도체 가격 그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네.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데다가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뭐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뭐 공장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쪽에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쭉 해서 이 고정적으로 안정되게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가져가겠다라고 네. 한다면 계약을 하겠죠. 이 가격이 안 빠졌어. 네,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이 부분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인데 코로나가 안 들어와. 진짜 안 들어와. 걱정하지 말고요. 안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반도체 가격이나 뭐 이런 쪽에 크게 그 리스크가
덜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재의 그 실적이 뭐 예전보다 되게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좋게 나왔지만 예상보다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은 있지만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사이클이 있어요. 네. 이 반도체 사이클은 2년 주기 사이클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파동이 이렇게 내렸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2년 주기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내렸어요. 오. 2018년도 네. 내렸고 2019년도 내렸고 이제 올해는 2020년도에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거야. 올라갈 때가 됐네요. 올라가 됐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그쵸.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잘 견뎌내면은 2020년, 2022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주기적 사이클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거기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된다 안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그러면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와, 쭉쭉이 그죠? 강의 진짜. 그죠? 대표님. 진짜. 댓글을 네. 읽어드릴게요. 쉬었다가 물을 오늘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눈에 아파 있어요. 이거 너무 맑어 진짜. 그쵸. 신학수 대표님 유튜브에서 만나길 학수고대했어요. 오늘 꿀팁 기대하겠습니다. 10시까지 하시나요? 저희 11시까지 합니다. 대표님하고. 고맙습니다. 저희 와우네 유튜브 계속 함께 해주세요. 대표님 이런 댓글이 또 있어요. 아까 배당 얘기하셨는데 배당은 주식을 어느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보유 기준도. 배당. 네. 배당. 네. 배당은요. 배당은 그 배당 기준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이 지금 나오는 때에는 지금이에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주주총회에서 이 결정이 나서 배당을 뭐 5% 주겠다, 10%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이 주는데 배당을 받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납회일이라고 있어요. 네. 주식시장이 끝나는 날. 네. 만약에 주식시장이 28일 날 끝나. 28일 날, 12월 28일 날 끝나. 1년 분기의 회기니까 28일 날 끝나. 네. 그러면은 29일 날, 30일 날 노는 날이지. 그죠? 주식시장이 안 열리는 날이지. 그쵸. 그러면 28일 바로 전날이 27일이야. 네. 그렇죠. 27일 요때에 배당부 권리락을 하게 됩니다. 배당부 권리락이라는 것은 권리가 생긴 거예요. 네. 그 권리가 생긴 부분을 지나가야 네.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배당부 권리락인 전날 3일 수도 결제야. 3일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3일 수도 결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내가 오늘 사갖고 오늘 파면은 팔리는데, 그러면은 결제되면 팔려야 되는데, 왜 지금 그 3일 수도 결제라고 그러는데 바로 팔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쵸? 네. 제가 누구예요? 지점장. 제도권 네. 지점장. 제가 다 알아. 저도 궁금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쵸? 네. 옛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일 날 사면은요, 결제가 2일, 3일 날 들어와. 그러니까 주식이. 네. 삼성전자를 내가 1일 날 샀어? 그러면은 2일 거치고 3일 날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러면 3일 날 팔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못 팔았다니까 옛날에는. 네. 근데 이거를 땡겨서 팔 수 있잖아요. 네. 이걸 공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공매도라는 부분을 좀 이게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전면 공매도 금지가 됐잖아요. 이 공매도는 유예.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에 대한 해지 거래를 하는 그런 공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땡겨서 파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3일 수도 결제예요. 3일 수도 결제니까 내가 12월 28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28일 날 갖고 있으려면은요, 언제 사야 돼요? 27일, 26일. 그죠? 26일까지 사면 네. 27일 날 그러니까 배당부 권리락을 받고, 그 다음에 28일 날, 그러니까 28일 날 내 계좌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부 권리락을 받은 위치에서 나는 이 회사가 결정하는 네. 배당에 대한 주식 배당이든 아니면 현금 배당이든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받는 것은 언제 나와? 3월 달이나 4월 달 주주총회 끝난 지금 나오는 거를 얘기해요. 재밌죠? 네. 이게 주식시장의 아주 맥락이에요. 이게 그 시스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몰라도 뭐 오늘 사고 오늘 팔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진짜 천지차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원유 유가 생각을 해보세요. 알고 있었으면은 안 하겠죠, 그죠? 그렇게 좀 안 기다려고 했죠. 있겠지, 그쵸. 그죠? 무리하게 투자를 안 하겠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해볼까? 해서 조금 코딱지만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용감이 져요. 모르는 상황에서는 용감이 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도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앞에 이게 벽이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모르면은 누구한테 물어봐라? 신 대표한테 물어봐라. 신 대표님한테 물어봐라. 쪽집게 강의 짱짱입니다. 정말. 예.
대표님 오늘 목이 많이 마르실 것 같아요. 지금 몇 시간을 지금 방송을 했는데. 물 부족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갖다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또 댓글을 쭉 재밌죠. 보면요, 대표님.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배당? 이런 글도 있고.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기대 이상으로 나왔는데 주가는 쭉 빠졌어요. 아니, 정말. 왜죠? 삼성전자 나왔을 때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더 그 반영이 됐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대장인데 그럼 네.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을 거야? 아니죠.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 회사가 뭐 불이 났다거나 뭐 이상한 일이 네. 있거나 네. 뭐 코로나가 침투를 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달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주도주. 그러니까 그 시장을 주도하는 부분이 삼성전자잖아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향방과 방향성을 보고 SK 하이닉스를 보면 돼요. 자, 잡아보세요. 네. 머리하고 꼬리가 있어요. 여기는 머리고 이게 네. 꼬리가 있어요. 네. 이렇게 움직이면 머리가 많이 움직여요. 꼬리가 많이 움직여요. 꼬리가 많이 움직이죠. 그쵸, 그쵸? 뒤에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클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팁인 거예요. 오. 내가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 SK 살까? SK 하이닉스를 살까? 이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이 삼성전자보다는 이 변동폭이 크잖아. 그쵸.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움직인다. 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얘도 올라올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해서 서로 그 교차를 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거죠. 주식시장에서는요. 네. 유연성이 되게 필요합니다. 진짜 유연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딱 나와야 돼요. 아까 제가 네. 김정은 만약에 김일성 그 주석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 사재기가 있었다. 라면이 네.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그럼 라면 농심 사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은요. 무슨 마트에 딱 갔는데 애들이 진짜 너무 이 과자를 좋아하는 거야. 이 과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 꼬북칩. 일일이 사는 거야. 가서. 그러면 그게 어느 회사예요, 도대체? 그걸 봐야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가지고 애들은 줘도 어른들이 과자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식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구나. 예. 재밌죠? 네, 저 진짜 지금 재밌어요. 1대1 강의를 듣고 있어서 대표님 물 드세요. 진짜. 예. 물 드세요. 제가 오늘 네. 그 와우넷에서 공개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 8시서부터 입을 쉬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 한국경제TV 방송국에 와서 조금 전에 그 방송했죠. 그쵸. 이쪽 8시 방송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유튜브 지금 하고 있죠. 저기 눈물이 나와, 지금. 대표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거 물어봐야 뭐래. 못 먹었지요. 아유, 정말. 그거 먹었다 그러는 게 낫죠, 그죠? 못 먹었다 그러면 다 미안할 거 아니야. 여기. 먹었어요. 드셨어요? 먹었어요. 저는 못 먹었어요. 저는 못 먹었거든요. 대표님 좀 쉬시라고. 10분은 은퇴셔야 근데. 저희 10분 쉬도 갈까요? 지금 쉬도 갈까요, 대표님? 거기 기다려주세요. 어디 보고 얘기해야 돼?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네, 기다려주세요.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기다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잠깐 그럼 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휴지로 좀, 이게 불이 너무 밝으니까. 네. 예, 진짜 이게, 이게 장난 아니네요. 이거. 너무 힘드세요? 그게 아니라 이게 으리으리해가지고 다 하얗게 보이고. 저희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못된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국난이 생겼을 때 주로 국민들이 움직여 왔었습니다. 서민 국민들이 주로 움직여 왔었어요. 가깝게는 IMF 때도 금모기를 했던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서민들 위주로 운동을 해서 그렇게 국난을 돌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도 슬기롭게 담담하게 함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런 안개가 걷어지고 나면 그런 풀려있는 엄청난 유동성들이 시장을 강력하게 당길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지나갔고요. 과거에 모든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이런 상태 속에서 막강한 자금을 풀고 있고 또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겨우 이것은 지나가리라 봅니다.
이번 기회를 오히려 주도주로 갈아타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셔서 3월은 대박 많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는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저희 한국경제TV 항상 사랑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대한민국 파이팅, 대구 시민 파이팅입니다. 네, 라이브로 생생하게 시작의 맥을 짚어드리는 주식 이야기 생맥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신학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대표님께서 쪽집게 강의 계속해서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꼭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잘못됐시오 이거. 네, 지금 대표님께서 댓글을 보셨는데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게 휴지로 눈 닦으니까 다 보여 이게. 이제 다 보여. 여기에 눈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 봤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이거 26일 날 사야 돼. 26일 날 사야 27일 날 그 권리락을 받지. 27일 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26일 날 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27일 날 배당 권리락을 받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29일 날 네. 그날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가 끝이요. 네. 26일까지 사야 돼. 3일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낙폐일 3일 전. 네, 김진동님 아셨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앞에 카메라 여기 개인 카메라 보고 말씀하시면 네네네, 되거든요. 그래요? 도움이 되셨을 보면 안 돼요? 것 같아요.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재밌네요. 네, 참 올라와. 재밌죠, 네, 대표님. 올라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지금 오시는 대표님마다 약간 사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뭐 1년 떨려 후에 또. 제가 1, 2년 후에 이제 시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 시집가기 프로젝트로 1년 전까지 누가 나던데요?
도대체 곤방 갈 것 같은데. 대표님. 진짜요? 오. 그래요? 아, 좀 약간 설레었어요, 금방. 네. 아무튼 저 신입부대기 프로젝트로 저희가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뭐 종목을 이거다라고 대표님이 이렇게 슬쩍 추천을. 그거 진짜 이거 잘못 추천하면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없어가지고 다 날라가서. 그쵸? 네? 그럼 뭐 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쓱 대표님이 알려주시면. 아니 근데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전략적인 부분을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냉장고하고 네, 세탁기하고 네, 그다음에 TV, 네, 그다음에 그 에어컨. 네, 이거 다 네 개를 사갈 것 같으면은 좀 센 거 불러드릴 거고 네. 냉장고 하나만 사갈 것 같으면은 음. 좀 약한 거 불러드릴 안전하고 약한 거 불러드릴 거고 음. 그리고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에어컨 네. 요 정도면 한 중간 크기로 좀 불러드릴 거고 이게 다른 거예요 벌써. 저 중간. 네, 중간. 저는 안전한 걸 추구하거든요. 네. 중간, 그러면은 중간. 일단은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네. 회사의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 네. 일단은 실적이 좋아야 돼. 네.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요. 내려서 올라오는 부분에 실적적인 부분을 거의 안 보고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그 수익을 더 내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주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뭐, 원숭이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지만은요, 결과적으로 잘 안 떨어져요. 네. 그죠? 연속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세게 이렇게 해서 주식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을 더 내겠다. 저는 그 입장이고, 솔직히. 네. 우리 그 MC께서는 중간 정도. 네. 중간, 은근하게 중간 정도. 그러면 실적은 꼭 봐야 돼요. 거기에 네, 실적. 있는 게 실적이에요. 네. 실적을 안 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등락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딪히면은 대박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안정된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지금 기업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는 아까 이 회사, 그러니까 네.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네. 어떤 투자의 펀드든 어떤 투자의 ETF든 ETF든 간에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 가치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 이 가치에 대해서 주가가 내려 있다. 그럼 저평가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죠, 그죠? 네. 워렌 버핏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예.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서 움직여야 될 거냐 이 부분에서 네. 진짜 중간 정도를 생각한다면 그냥 실적만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네. 현재의 주가가 올라와도 마찬가지고 내려도 마찬가지고 이 네. 회사가 실적이 괜찮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중간 정도, 즉 냉장고와 에어컨은 사고 갈 수 있다. 사고 갈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이 네. 현재의 실적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뭐가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사실 네. 시장에 이제 주도주라는 부분이 있고 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좀 나래비를 세워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실적을 똑같이 본다라고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실적을 본다고 치더라도 나래비를 좀 세우자. 이 줄 서라. 내 네. 앞으로 줄 서라. 네. 그래서 너는 좀 뒤에 올 것 같으면 뒤로 가. 너는 좀 앞으로 올 것 같으면 앞으로 빼. 이런 식으로 빼야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뭐예요? 코로나19잖아. 그죠? 코로나19에 의해서 움직인 거니까 그거는 제약 바이오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 서라.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게 뭔데?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제약 바이오에서 실적이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기대감이 있는 게 뭐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른 게 없어요. 그죠? 그거 지금 한간에 레포트 나오는 거 이거는 그 소리예요, 루머. 100만 원 간대, 100만 원. 그러면은 그게 100만 원 갈수 안 갈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신 대표, 제가 보더라도 네. 충분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싸다라고, 가격대가 높다라고 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영업이익이 500%나 늘었어. 그러면은 이게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주가에 대한 등락은 있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네. 주가가 올라왔다 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해야 냉장고와 에어컨을 살 살 수 수 있다. 있고. 그렇죠. 여기까지. 요게 이제 중간. 이렇게 쏙쏙 여기 들어와요. 중간. 네. 이렇게 나래비 세워가지고 중간. 대표님 여기 댓글에 왜 또? 네. 캐스터분 결혼 연기할 음. 수도. 그래요? 저희가 자리가 바뀌었더니
대표님이 MC 같고 제가 전문가인 줄 알았대요. 아, 말이 돼요, 그렇구나. 이게? 제가 예전에요. 진짜요? 아니 그거 이분이 아시는구나 저를. 네. 저 옛날에 그 한국경제 TV MC 앵커였었잖아요. 그쵸. 정오의 증시 데이스트 12시에 하는 거. 그걸 1년 했습니다, 알고 하신 1년. 말씀인가? 오, 그런가 봐요. 저희가 자리가 아예 바뀌니까. 경력이 있습니다. 네. 아, 경력이 있습니다. 1년을 해야지 하는 거지. 그죠? 뭐든지. 그쵸. 네. 그쵸, 그쵸. 여기 댓글들이. 대표님, 그러면 실적과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라. 그게 이제 제일 안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음. 약간 좀 모멘텀적인 측면을 따져서 네. 좀 더 그 세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를 내가 앞으로 끄집어냈잖아요. 네. 그 제약 바이오를 끄집어냈는데 실적이 아니라 모멘텀적인 측면을 한번 봐보자. 그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음. 동화약품. 동아약품. 동화약품 어제 상 들어갔잖아. 동아약품. 상 들어갔잖아요. 상 들어갔잖아요. 진짜라니까. 저한테 몰래 알려주신 건가요? 부강약품. 저한테 이런 거. 부강약품. 이거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 이거 지금 카메라 차트를 한번 봐봐. 차트를 한번 봐봐요. 이거 지금 얼마나 올라갔는데. 속삭여 부강약품 주셨어. 한번 보자. 부강약품. 잡을게. 부강약품. 부강약품. 엔터. 자, 이거 차트로 내가 할 테니까 차트를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 네.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 부강약품. 네. 바닥에서 이렇게. 오. 그죠? 네. 왜 올라갔어? 내가 알아보니까요. 네. 부강약품이에요. 이게 모멘텀인 거야 이게 이제. 예. 그죠? 예. 쫄깃하잖아. 이 사람들이 완전 이런 거 좋아해. 쫄깃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오. 그 부강약품이에요. 네. B형 간염 치료제가 있는데요. 네. 얘가 코로나를 죽인대. 어머. 네. 코로나를 죽인대지. 이거 그래서 몰라. 네. 죽일지 안 죽일지는 난 몰라 아직까지는. 내가 음. 확인을 안 해봤어요. 지점장이잖아. 오. 근데 네. 아직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안 믿으세요?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자 봐보세요. 네. 며칠 전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그 레미시르비루 그죠? 네. 그게 그 에볼라 치료제잖아요. 네. 그 에볼라 치료제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때가 아마 지난 금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사실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가견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한국. 일가견 한국이지. 그죠? 한국. 벌써 우리는 다 지나갔고 방역 체계, 이 선진국도 못하는 이 방역 체계를 최고예요. 갖고 최고 네. 글로벌 1위 넘버원 네. 제일 부러운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뿌듯해요. 영국 사람들이 같아요. 영국 사람들이. 아 유튜브 좀 봐봐요. 유튜브에 그게 다 나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가견은 한국에 있는데 네. 한국엔 다 지나갔어. 부강약품 봐봐. 이 비형 치료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길리어드 오. 사이언스 딱 했다고 그걸 가지고 또 한국에다가 입장을 해버리면은 네. 한국은 그럼 어떻게 돼? 올라왔을 때. 팔아야지 그거를. 오.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팔아야지. 네. 순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전데. 그쵸.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 부분에 의해서 벌써 우리 부강약품, 뭐 일양약품,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이 미국에서도 똑같은 것뿐이었었어요. 에볼라 치료제지 어디 그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에볼라를 죽이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죽이더라라는 거지. 지금은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잡아보세요.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더 갈 수밖에 없다. 네.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려면은 얼마만큼 걸리겠느냐 이지. 제가 이게 또 이거 있잖아요. 야, 읽어드릴까 봐. 보여주세요. 이거 읽어드릴까 봐. 내가 어디 있니 지금? 예. 디디킴님께서 왜 속삭이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네요. 어디 있니 이게? 여기 있다. 알려주세요. 봐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정부 드라이브.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보여드릴까요? 우와. 정부 드라이브. 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드라이브. 그래서 네. 이 그 날구긴다는 의학 박사들, 패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렇지만은 시작 초기 단계. 시작 초기 단계래 한국. 네. 그리고 동물 실험 한 곳 하나도 없음. 오. 아직도 저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안정성, 효능 입증, 실효성 이것을 입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에. 네. 그래서 수년 걸릴 수도 있다. 수년 걸릴 수도 있다. 미국. 자, 네. 이제 미국에 미국.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네.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 네. 알고 있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네. 미국은 대부분 연구소에서
몇몇 연구실만 몇몇 연구소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하는 데에 열려 있대요. 나머지는 다 닫혀 있대. 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안 하는 거지. 닫혀 있다라는 거야. 왜 연구 개발을 안 하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를 딱 개발했는데 싹 네. 없어져 봐. 그러면은 그 개발 비용을 어떻게 할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못하는 것 거야. 같아. 네. 그게 신종플루 때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가 나와?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가을에도 또 나온대. 가을에도 또 참고를 할 수 있대. 지금 그거 한국에서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봐라. 코로나 바이러스 또 나와? 그러면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할 수 네.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이었었어요. 이 상황에 나온 거야. 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네. 치료제. 네. 그 에볼라 치료제 네.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이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이나 한국이 더 빠를 것이다.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안다면 더 빠를 것이다. 그러면은 그 이슈에 의해서 미국 영향을 받아서 한국 시장이 올라왔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팔아야지. 팔아야죠. 그죠? 그러면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어려운 생각은 아닌데, 저는 이제 지점장이잖아. 그쵸. 증권사에 있었잖아. 우리 지점장님. 그리고 주식에 대한 부분을 다 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선을, 그러니까 굴곡을 연결을 해서 고리를 연결해서 이 파악이 되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오다가 거기서 막히는 거야. 왜? 그런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쵸. 근데 그 경험을 안 한 거는 네.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창피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모르는 거잖아. 내가 알 수 없는 거잖아. 네. 저한테 막 장사 물어보세요. 내가 장사를 하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쵸. 맹탕도 그런 맹탕이 없을 거예요. 장사를 치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렇지만 나는 주식에 갖다 놓으면은 할 얘기가 2-3시간도 한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봐보세요. 부동산 하시는 그 공인중개사 그 사장님 여기다 데려놓고 얘기해봐. 부동산에 관련해서 4-5시간도 얘기해. 주식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해. 얘기 못해내니까. 대표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 네. 대표님 수첩이 경매가 되고 있어요. 이거 이거 얼마면 살 수 있는지 이거 안 팔아요, 소호봉님 이거. 얼마짜리 수첩이지? 아, 얼마면 이거. 됩니까? 아이, 할 수 없지. 20만 원 나오고 아, 정말 이제. 저도 진짜요? 갖고 싶어요. 이게? 아, 대표님 보세요. 이현호님 진짜네, 이거. 20만 원. 수표 꺼내야 하나요? 대표님 저도 약간 혹 여기 갖고 주소가 싶어요. 어떻게 돼요? 좀 알려주세요. 지금 경매에 나왔어요. 저 수첩. 비밀 수첩. 그래서 저는 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네. 그 다시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붙일 때까지는 붙인다. 이게 주식시장의 아주 그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야. 그게 긴 것 같은데도 안 믿어지는 거라고. 네. 그게 이제 리스크로 다가와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짜 명확하게 했다면 네. 부강약품, 일양약품, 다른 동화약품도 다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요. 맞죠, 그죠?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려면 앞으로 6개월이나 1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임상 실험도 되고 FDA에 대한 부분도 보고. 그러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막 창궐이 돼서 네. 지금 이탈리아는 많이 그 사망하시는 분이 나오고 네. 지금 미국의 뉴욕은 진짜 하트성을 난리 이렇게 났죠. 팠더라고요. 이렇게 네. 감회전한다고,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제약 바이오 회사잖아. 그러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를 테스트를 할 거라고. 네. 그쵸?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게 아니면은 다른 거라도 붙여봐야 되지. 그쵸. 그쵸? 아니면 페니실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 일상에서 나온 거니까 페니실린에도 찾아갖고 붙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가져와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와봐, 그거.
가져와봐. 이거 말라리아 치료제지. 좋아. 내가 FDA 승인 내줄게. FDA 승인이 뭔지 아세요? 말라리아에 죽일 수 있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회적 승인을 내겠다는 얘기지. 자, 네. 이런 상황이라고.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봤어?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렇죠. 그렇지만은 많은 제약 회사들이 테스트를 할 거라고요. 그 테스트에 대한 그 테스트의 결과물이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네. 지식인 거예요. 그게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이 네. 약물을 찾아냈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자, 약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만들어야죠. 개발에 대한 부분에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고. 자, 이제부터 찾기 게임이에요. 어. 어떤 제약회사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제약회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관절염 치료제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죽어. 효과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또. 이게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 회사가 진짜 허접한 회사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다 기본적으로 걸러놓고 진짜 이 회사가 갈 수도 있겠다 없겠다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아직도 거기에 관련돼서 제약 바이오의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에는 네.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종목들이 꽤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아무거나 막 찾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꼭 누구 네. 말을 들어야 돼요? 신 대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그래서 신 제가 대표님.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이 네. 회사다 저 회사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대표님, 네. 초코스타커님께서 수첩 PDF로 만들어서 파세요. 아니 아유. 수첩 얘기가 엄청 핫해요. 지금 댓글에 최승근님 30만 여기 다 원, 있어, 여기 다 있어. 30만 원 나왔어.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감춰야겠지, 이거 없어진다, 이거. 이거 진짜. 제가요, 네. 그 수첩을 사드릴게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이거. 아니 대표님 이거. 그 안에 있는 게 궁금한 거죠. 이거는 노력을 해서 적어야지, 이거는. 이게 그쵸. 데이터가요, 이게 다 쌓이는 네. 거거든요. 이게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요번에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게 뭐냐면, 공매도 금지 있죠. 네. 공매도 금지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있었고요. 네. 2011년도에 있었어요. 오. 2008년도에는 미국 금융위기, 2011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와. 근데 코로나19에 의해서 공매도 금지가 됐잖아요. 공매도 금지는 똑같지. 상황만 다른 거예요. 네. 그죠? 공매도 금지가 된 거는 똑같아. 근데 상황만 다른 거야. 얘는 그 미국이고 얘는 유럽이고 얘는 코로나고. 그죠? 네. 그렇지만은 공매도 금지는 똑같잖아요. 그쵸. 그 공매도 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때도 신용 깡통 났고 지금도 신용 깡통 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황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은 거지. 네. 그러면은 공매도 금지되는 이후에 얼마만큼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는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그게 제이커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이커브 효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3월 16일 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월 16일 날 공매도 금지가 되면 주가가 빠질 겁니다. 빠졌다가 적정 부분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 제이커브를 그릴 텐데 이 제이커브가 2008년도에는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날짜를 보면.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 걸릴 거냐? 저도 요번에도 한 3개월? 왜냐면 3월 16일서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정부에서 그 공매도 금지를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한 3개월 안쪽으로 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코스닥은요 지금 그 가격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이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이전 가격으로 회복을 했어요. 네. 그 주가가 내려왔다 그것도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맥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 살 거냐? 좀 기다렸다가 사는데. 자, 이제 살 수 있는 종목은 뭐에 의해서 찾아야 돼요? 공매도가 많이 나간 걸 찾아야지. 왜냐하면은 공매도는 대차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차는 빌려오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와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공매도 금지가 됐잖아. 근데 나는 이걸 환매수했어. 그럼 갖고 있어. 그 사람이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자 낼 거 아니야. 네. 그 빌려온 금액. 그러니까 갚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종목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제일 빠르게 감소하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A라는 회사야. 네. A라는 회사야. 이 A 회사가 공매도가 많이 나갔는데 지금 대차 잔고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어. 네. 그리고 환매수가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주가는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쵸. 근데 여기에 얘가 그거를 또 파는 게 아니라 또 팔 수는 없잖아요. 공매도 금지니까 팔 수 없고 그거를 대차 거래에 의해서 거기에 갚아버리니까 네. 시장에는 이 A라는 회사의 주식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또 헷갈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게 갚아버리니까 퍼다 갚으니까 줄어들지 줄어들지, 그죠? 않을까요? 네. 그 시장에 A라는 회사의 그 주식 수가 줄어드는데 네.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수요는 있어. 그러면은 주가가 얼만큼 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오지 않고 더 올라가겠죠, 그죠? 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네. 어쨌든 주가가 올라왔지만 네. 아직도 공매도의 그 공매도를 많이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겨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얘가 올라오면은 기관도 불안할 거 아니야. 외국인도 불안해지. 올라오면은 공매도 쳤을 때는 내려와야 수익 나는 건데 올라오면 손실이 날 거고 수익금이 줄어들 테니까. 그러니까 지네들이 사겠지, 그죠? 그럼 거기서 올라오는 거고. 첫 번째는 거기서 올라오는 거고. 네. 얘를 갚아버려가지고 얘에 대한 물량이 줄어서 또 다음에 살 때 또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네. 공매도 금지가 굉장히 중요한 매매에 대한 포인트 타이밍이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공매도에 관련돼 있는 교육도 하고 막 그랬었던 거거든요. 네. 진짜 많이 들어오셔서 보는데 그게 이수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싸져요. 자꾸 비싸져. 이거 자꾸 비싸져요. 그러니까 이 수첩은요, 자꾸 기록을 해놔야 돼. 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기록해 놓으라고 이렇게 기록해 네. 놓으면 돼요. 기록을 해 놓은 게 그때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네.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돈이에요. 그게 정보인 거야. 제가 이 얘기하면은 또 아주 재밌을 거예요. 무슨 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장에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알아. 네. 신 대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여기 들어오신 유튜브 회원님도 다 알아. 오. 왜냐하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아는 거니까. 네. 근데요, 이 많은 정보가 네. 진짜 정보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저는 그 정보를요, 네. 이렇게 적어서 체계화시킵니다. 네. 체계화시켜야 돈이 되는 거지. 정보는 체계화시켜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떠돌아 있는 정보가 이래터라 저래터라 하면은 그건 의미가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돈을 만지고 돈을 그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어디서 생기냐면 그 네. 정보를 체계화시킬 때의 체계화시킬 때의 그 정보가 돈이 된다. 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노트가.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 안 팝니다. 네, 노트가 대표님 있어요. 수첩 안 팝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진짜로. 보물이에요, 보물. 비밀 노트예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네. 아날로그적이에요. 네. 사실 저희 이거 스마트폰에 이게 펜 기능이 있어요. 이걸로 써도 되는데 그냥 나는 이걸로 쓰고 싶더라고요. 오. 이걸로 쓰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걸로 쓰면은 이거 자꾸 뭐 이상해. 언제 사죠 이거를? 그냥 여기 시계 봐. 이거 시계 보고 전화하고. 아, 시계랑 전화 보는 용도로. 네, 시계랑 전화 보고. 그러면 되는 거요. 왜 그래 저기. 저희 여기 댓글에 제프 리 님께서 오늘 종목 상담 되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종목 상담 되죠? 네, 종목사는 뭐 계속 저희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와우넷. 아 이거 점점 더워지네 이거. 점점 더우세요? 물은 안 부족하세요? 물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분이 안 남으시고. 여기 댓글, 댓글 너무 재밌어요, 오늘. 아난티 전망 좀 봐주세요. 라고 올라왔고, 네. 대표님. 뭐 봐드려야 되는겨 도대체? 찍어서 알려줘요 그러면. 다 알아. 다 알아. 와, 대표님이 다 한다고 물어만 보라고 다 알아, 하셨거든요. 다 알아. 모르면은 이거 찾아서 보면 돼요. 이거 찾아보면 돼요. 이거 찾으면 돼요. 다 알아. 김지현님께서 대표님 꼭 말씀해 주세요. 1, 2년 묻어두는 주식이요라고 또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1, 2년 정도? 그 종목을 알려달라고? 추천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아니 종목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더니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더니. 추천해달라고. 진짜. 아니 오늘 댓글이 너무 웃겨요. 갑자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백지가 되잖아. 갑자기 생각을 그쵸. 한 번에 종목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 그러면 해야지.
다 알아. 다 알아. 다 얘 해야지 그러면. 뭐 대표- 뭐랄까? 2년? 1, 2년 묵혀둘 만한. 이건 약간 제가 아까 질문한 거랑 비슷해요. 네. 제가 1년 후에 결혼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아까 대표님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아니 또 있어. 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속삭여 주시면 안 돼, 이거에도 저만. 저는요 이거 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1, 2년 이후에 네. 또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고 다 좋은데요. 네. 사람들이 이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요? 상속 관련돼. 상속. 오. 신격호 회장 돌아가셨을 때 이게 롯데그룹 쫙 그쵸. 올라갔거든요. 그쵸. 삼성그룹도 이제 상속을 할 때가 됐는지. 오. 저는 네. 삼성 SDS, 오. 그다음에 삼성물산. 오. 요거는 내가 지금 본다. 요거는 내가 본다. 오. 네. 오케이. 요거는 내가 본다. 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꼬리 자르려면 삼성 SDS 팔아야 되는 거고 상속세 내야 되니까. 네. 삼성물산은 지주회사격이니까. 음.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를 다. 머리와 그러니까 꼬리를 다.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머리하고 꼬리하고 다 드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삼성 SDS SDS. 그럼 끝인 거예요. 끝판왕인 거지. 네. 그렇게. 오. 여행자 인생님께서는 삼바 한 달에 한 주씩 사는데 어떨까요? 그거 괜찮아.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대요. 네, 적립식 하는 거 좋습니다. 이 적립식이요. 네. 그 코스트 그러니까 코스트를 네. 이렇게 좀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비용을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위아래로. 그 대신에 살 때요. 올라갈 때만 사지 마시고요. 네. 날짜를 정해놓고 사. 그게 그 날짜 훨씬 좋아요. 무조건 들어가는 무조건 거죠.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거 꼭 산다. 네. 20일 월급이니까 20일 날은 꼭 들어간다. 오, 그거 되게 좋은 것 그쵸? 같아요. 근데 네. 20일 날 사지 않고 19일 날 샀다가 네. 21일 날 샀다 이러면은 진짜 정신없습니다. 그때 가서. 왜냐하면은 자꾸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네. 그 욕망적 속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딱 묻어놓고 정리시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가 가격이 이게 그 고가권 가격대역이잖아요, 그죠? 네. 고가권이라고 해서 그 주식이 안 간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 프론테크 이거 또 네. 전문 상담이네. 갑자기 또 뭐 나는 또 저희가- 1년 2년 됐으니까 이제 한 그 6개월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흐름이 갑자기 없어요. 이제, 댓글로 상하 실시간으로 네 상하 프론테크 한번 볼까요? 상하 프론텍을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대표님? 이거를 뭔 얘기를 해줘야지. 상하 프론테크 어떻게? 이거. 지금 뭐 담고 계시는데 그냥 고견 부탁합니다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어떤 고견? 그냥 보는 어떤 거 고견일까요? 네. 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확실히 해야지. 이거를 살 거요, 팔을 거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요? 이걸 알려줘야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유튜브에 이게 나가요, 이거 다 나가는데 이거. 이거 보고 있잖아. 빨리 얘기를 하시나야지. 그럼 짬을 내서 또 제가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아니 여쭤봐요. 그냥 얘기해드릴게 그러면. 아,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이거 봐봐요 여기. 대표님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이거 봐봐요 여기. 지금 썩 나셨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보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매수냐 매도냐 이런 걸 안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위치만 제가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네. 자, 상하 프론테이크에 여기 보면은요, 이 녹색 선이 있어요. 네. 녹색 선이 이 매물대역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물대역에서 매물대역 아래로 뚫려 나가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네. 매물대역 아래 가격에 잠깐만요 이걸 보고 매물대 아래 가격에 네. 하단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14,860원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14,850원이라고 치고 적어놔야지 또 잊어보면 안 되니까. 이게 항상 적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수첩에다가 14,850원이라고 치고요. 네. 14,850원이 실질적으로 벽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가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네. 그 밑에가 지금 13,800 그러니까 저보다 13,800원 정도 되네, 그죠? 네. 잠깐만. 그럼 13,800원이 1차적인 저항 라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섰잖아. 지금 현재 요 네. 가격이, 그죠? 네. 그 요 가격을 뚫으면은 뭐 다음 차수가 움직이는 거죠. 그게 14,800원, 850원. 네. 그 다음이 얼마예요? 15,700, 15,000
900원 정도 되네. 15,850원 정도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럼 15,850원. 3단계로 나눠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3단계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일단 실적 봐야죠, 그죠? 네, 실적. 실적. 이 실적은 지금 뭐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 증상부터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우리가 느꼈을 때, 가격에 대해서 느꼈을 때 뭐를 네. 제일 먼저 봐야 되느냐 하면요. 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올라간다, 많이 떨어진다. 맞아요. 많이 올라가면 불안하고, 많이 떨어지면은 많이 올라가도 불안하고 무조건 떨어져도 불안해요. 불안한 거야. 무조건 불안해요. 불안한 거고. 어쨌든 근데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많이 올라가면은 네. 그래도 좋고 그쵸. 떨어지면은 걱정이 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을 투자자들이 공부를 통해서 네.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건 없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지. 네. 그 예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가격 지표보다는요 거래량 지표가 더 중요해요. 거래량.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그림자 거래량.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이 부분을 예측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올라간다. 내가 갖고 있어. 내가 1차적으로 13,800원, 14,850원, 15,850원 이렇게 그어놨어요. 네. 그어놓은 부분에서 거래량이 또 안 떠.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옆으로 기고 있겠지. 네. 그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 늘기 시작을 했어. 네. 그러면은 1차적으로 14,850원까지 가겠네. 오, 들으셨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들으셨죠?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지금 신대표가 설명하니까 쉬운 거예요. 네. 저희 지점장님이 네. 설명해 주셨어요. 들으셨죠? 그럼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한다면 네. 재무제표,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진짜 세력이 있는지, 네, 그리고 이거를 이끌어가는 애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겠지. 이런 거는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네, 신학수 그런 대표님 거. 유튜브. 여기 댓글을 보면요. 모티베이션님 막걸리 2잔 드시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구수하니 좋으네요라고. 아유 지금 말 많이 했어요 지금 말 많이 해요. 말이 대표님 충청도 사람이 요거 근처에 이런 댓글- 있어요. 그 근처는 어디예요, 대표님? 아이고 옆에 있어요. 아유, 충청도 그 홍준표 근처. 쫓아올게요. 댓글에 종목 상담 요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님. 어떡하나 이거. 어디 한번 또 종목 상담 해볼까요, 대표님? 뭐 아무거나 뭐 그냥 다 알아 그냥. 와, 이한희님께서는 NC소프트 봐주세요라는 글도 있고요. 이 종목 죽이는 종목인데 그걸 또 봤네. 오호. NC소프트. NC소프트. 네. 어떻게 봐달래요, 근데?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냥 다들 봐달래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뭐 그냥 종목만 종목만 띡 썼어. 종목만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보는 거지.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제가 생각할 눈물 때 나와 자꾸 보니까 이거. 이걸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매달 조금씩 사고 싶은데 그치, 그게 있어야지. 이게 그런- 핵심을 지금 알려줘야지. 네 그렇게 좀 이게 여러분이 막무가내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거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봐주세요라고 더 저희에게 정확하게 그쵸. 말씀해 주시면 대표님이 더 구체적으로 봐주실 것 같아요. 그래야 확실하게 딱 해서 얘기가 딱 나오는 건데. 네. NC소프트.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네. 근데 이 종목이 왜 좋은 거죠, 대표님? 좀 혹하는데요? 솔직히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현재 가격에서 신대표 어떻게 할래? 라고 네. 한다면 저는 사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요? 왜요? 사실 이 NC소프트의 가격을 여기까지 끌고 지금 네. 거의 그 72만 5천 원까지 끌고 온 그 투자의 네. 주체는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NC소프트. 그러니까 외국인들은요 네. 작은 회사를 몰라.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적인 부분만 찾잖아요. 네. 대표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거나 네.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돼 있을 경우가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C소프트는 그냥 자타가 공헌하고 있는 네. 이 상황에 네. NC소프트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샀다. 외국인들이 그 어려운 장에서도 끌고 올라갔잖아. 지금 2월달, 3월달에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시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등락을 하고 있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네. 그렇죠. 횡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이 가격 대역이 현재의 가격에서 계속 뭐
조정을 받으면서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에 대한 부분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금의 여유도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유도를 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의 가격 대역은요. 고점에 대한 부분, 이전에 움직였었던 부분에 의해서 매물이 눌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네. 68만 원만 되면은 그 부분에서 계속 저항벽에 다다르면서 가격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가격을 68만 원 이로 뛰어 올라올 수 있는 모멘터적인 부분이 뉴스에 나왔어. 네. 그럼 바로 가겠지, 그죠? 그쵸. 그쵸? 아니야. 그거는 잘 모르겠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래량이 느는 것 같아. 자, 봐봐요. 우리는 현혹적인 부분은 가격을 보고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은 밑에서 네. 움직이는 이 거래량이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이 상황만 보면은 아주 네.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있고 네. 이슈적인 부분에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NC소프트 괜찮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외국인이 파는지 기관이 네. 파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이 네.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당장에 이 회사를 사서 뭐 이렇게 쇼부를 낼 거 이런 측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저점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좀 더 싸게 저점 매수를 해서 갖고 간다면 이전 고점적인 부분에 68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72만 원을 넘어간다면 네. 수익이 괜찮게 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회사다. 네, NC소프트 전망이 나쁘지가 않네요. 그쵸. 도움이 되셨기를 네네. 바라겠고요. 지금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쓱 읽어드릴 테니까 대표님이 하나 쓱 뽑아서 해주시면 될 것 그런 같아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쓱 읽어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에요? 불러줘. 그럼 하나만 제가 선택을 해야 아니야. 쭉 하다가 하나 딱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쭉 아니 하다가 이제 읽어봐야죠.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현호님, HLB 생명과학 상담 부탁드립니다. 비중 10% 물려 있습니다라고 오셨고 이순규님은 카페24 4,5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종목을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박원선님은 MC넥스 31,000원에 30 그냥 카페 24 볼게요. 공을 그냥. 잘못, 예. 그냥 카페 24 볼게 그냥. 아우 힘들어. 나 당황해서 이거, 예. 그냥 카페 24 볼게요 그냥. 카페 24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카페 24 볼게요. 네. 오늘 카페 24가 올라왔죠. 네. 네. 사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카페 24는 오늘 파는 게 맞습니다. 고점에. 오. 그러니까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파는 네. 게 맞아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가만히 누워 있다가요. 네. 갑자기 올라온 거야. 음.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은 그럼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여태까지 기다린 게 어딘데. 그렇죠? 그 정도 수익을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처리를 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면 되잖아요. 재매수의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니 뭐 주식시장에 그 거래소가 있으니까 거래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거래를 안 하고 자꾸 갖고 있으려고 그래? 맞죠. 그죠? 계속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예? 계속 내릴 수 있잖아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주가에 대한 차트 그러니까 가격의 흐름을 딱 봤을 때에는 얘는 우하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에 대한 부분은 자꾸 눌려간다라는 거지. 이게 상방향으로 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턴하고 21선이 이렇게 해서 지금 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장기선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 지금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 그 파란색 선이 60일 라인인데요. 네. 60일 동안 산 사람들이 누르고 있는 거야. 오. 그 위에 있는 라인은 120일 라인인데요.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이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럼 120일 동안 산 사람 거를 소화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냐 이제. 그만큼의 이슈와 이벤트 네. 요소가 있느냐. 네. 그게 없고 주가에 대한 그 수급력에 의해서만 움직였다. 지금 네. 거래량이 움직이지 않다. 거래가 뻘떡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 양봉으로 그냥 크게 이렇게 봉이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라면 내일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카페24가 나쁘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봤다라고 한다면 네. 오늘은 고점 매도고 네. 매도한 이후에 거래량이 안정되고 다시 거래량에서 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재매수를 하는 게 맞다. 오. 근데 현재 상황에서 갖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내일 고점에 팔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죠? 뭐 오늘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내일 안 올라올 리 있나?
내려오면은 그거는 뭐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팔아야지. 지금 현재는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35,000원보다 위에 있는데 뭘. 네. 그렇잖아요. 35,000원에 사면 되잖아 다시. 선물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왜 이거 딱 보이는데 왜? 네, 그렇죠. 도움이 이거 좀 되셨기를.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에 매여 있게 되면은 너무 심각하게 봐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안 보여. 그러면 유연성을 자꾸 잃게 되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하라고 있지. 그렇잖아요 주식을. 그러면은 거래를 해야지 계속 갖고 있으려면은. 그러면 내가 다른 거 알려드릴게. 갖고 있는 시장, 발행 시장 알려드릴게. 지금 이건 유통 시장이고 거래소는 지점장. 근데 인수공모 해드릴게. 인수공모 해가지고 발행 시장으로 가자 우리. 그래가지고 네. 상장되는 회사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식 투자라는 게 주식만 있는 것 같죠? 채권도 있어요. 장대 채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네. 투자에 대한 부분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 유튜브에 들어오신 회원님들 나이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경제 공부는 시켜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미리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는 뭐 학원을 세운다. 그러면 영어 학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시장에 대한 환율을 어떻게 보는지, 네. 경제 지표를 어떻게 보는지, 딱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가는 게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경제 공부를 해서 네. 근데 좀 스스로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네. 그게 쌓이다 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 참 좋아해요. 생활의 달인을 보니까요. 네. 이게 진짜예요. 난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요?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 이렇게 되고 네. 여기다가 부엌칼을 집어넣고 두부를 썰어. 나는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것도 간격이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그게 가능한 일인가? 갑자기요? 갑자기 포크레인이? 네. 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 생식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가능했죠. 근데 그 부분을 하잖아. 그게 그쵸. 이게 쌓인 거잖아. 그쵸. 이 쌓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 이렇게도 파고 저렇게도 파고 이 업력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 업력이 몸소 체득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신대표는요 머리가 좋지만 그래도 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 수첩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의 데이터를 싸가기 시작을 하면 네. 싸가기 시작하는 종목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2천억의 종목을 2천억의 종목 다 매매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저도 2천억에 다 매매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핵심적인 종목을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싸가야지. 네. 데이터를 싸서 딱 봤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되게 좋아. 근데 주가가 빠졌어.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사야지. 그죠? 오히려 그게 나은 거 아닐까요? 네. 네, 그게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정말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지점장이었을 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진짜 조심스럽게. 네. 이거는 진짜 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되게 좋은 댓글이 있어요. 네. 로이스 건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요즘같이 거시적 리스크가 너무나 많은 시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원칙을 가지고 장을 봐야 될까요? 요즘과 같이 리스크가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으면은요. 네.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변수를 없애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네. 주식시장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정보가 많으면 팔랑기 돼. 진짜로 팔랑기 돼.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그렇거든요. 네. 저는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이 수학으로 풀으려면 또 수학으로 풀 수 있는데요. A, X 플러스 C, D, E, F 뭐 이렇게 나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부분을 줄일 대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환율에 대한 변수를 볼 거야. 그러면 환율에 대한 변수에서 환율에 대한 요소에서 환율이 올라올 때와 내릴 때의 이 차이점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유리한 회사가 있을 거고 없을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진짜 정신 없습니다. 2천여 개 정도를 그쵸. 어떻게 다 할 거냐 이거지. 네. 나는 2차 전지가 좋아. 그럼 2차 전지에서 핵심적인 부분. 그잖아요. 나는 5G가 좋아. 그럼 5G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 나는 제약바이오가 좋아.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게 뭔데? 이것을
슬림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나열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찍어가는 게 낫겠지. 네. 그 이 많은 종목을 어떻게 다 찍어? 그리고 그렇죠. 그 들리는 말 뭐 이쪽에서 들리고 저쪽에서 들리면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맞아요. 이제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고 저는 네.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만약에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시는 일에 맞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제일 잘 아는 것을 골라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네. 제가요. 네. 저는 어디 있었어요? 지점장. 증권사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진투자증권 보세요.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보여드릴까요? 이게 유진투자증권. 따블났어요 진짜. 아니 이게 돈이 된다니까. 돈이 된다니까. 댓글에요. 오. 아무래도 물병에 소주 있다. 저 물 왜 그러는 거예요 벌써 도대체? 이거. 두 깡을 하셨어요. 소주라니요, 여러분. 아이. 물입니다. 아 이걸 봐 이걸 봐. 물입니다. 네, 봐야죠. 이걸 봐봐요. 유진투자증권 이거. 지금 이거 봐야죠. 봐봐. 나는 증권사에 있었으니까 증권사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네. 수수료 수입 많이 될 거 뻔히 알잖아. 네, 그쵸? 네. 저 봐봐 그 유진투자증권이 여기 어디까지 코로나에서 이게 여기서부터 2,540원에서 쭉쭉쭉 내리더니 얼마까지 내렸냐면 네. 1,160원까지 내렸어요. 오. 1,160원까지 내려가지고 요 근처에 샀으면 네. 지금 얼마예요? 2,025원이야. 1,000원이었는데 2,000원 올라왔어. 그러면 100% 아닌가요? 이게 정답인 거야 이게. 오. 근데 왜 그 증권주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 그러니까 손쉽게 수익이 내는 게 아니라 아는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게 좋아. 우리 그쵸.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도마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 네. 이 칼 어디서 지금 맺는겨? 이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 도마 지금 어디서 만든 거지? 이거 찾으면 되잖아요. 진짜 그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죠. 본인이 그쵸? 잘 아는 그쵸? 부분에서. 그게 더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신 대표가 이게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지점장이 이거 보니까 아니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줄 서서 계좌 트는데 이거 안 가겠어요? 근데 팔았어요 지금. 팔았어요 이제 좀 기다렸다가 하면 되지. 아니 거래소는 거래라고 있는 거지 뭘 그거를 계속 갖고 있어. 그쵸. 예. 대표님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저희 이제 네. 마무리할 때가 아쉽다. 거의 됐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께 해주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지점장님, 우리 신 네. 대표님의 말씀 또 하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이럴 때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냥 얘기하고 이럴 때는 음. 약간 좀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네. 솔직히 주식이 굉장히 딱딱해요. 경제라는 이 부분이 너무 맞습니다. 딱딱해가지고 네. 사실 이거를 얘기할 때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약간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신침착입니다. 제 이름이. 오. 네. 그리고 진짜 네. 차분한 그리고 알죠. 사람이거든요. 알죠. 그래서 신차분이라고 혹시 신차분. 네. 들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주식에 섣불리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계획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투자할 건가에 대한 부분만 보면 돼요. 네. 누가 이걸 사라고 해서 좋아서 산다. 이게 아니라 네. 나는 이 돈을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투자를 해도 되고 이게 이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시발점이 되는 네. 거거든요. 되고 나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겠다. 음. 그렇잖아요. 요것까지만 정해놓으면 편해. 그러면은 그 많은 업종들이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 업종 중에서 내가 제일 아는 것. 네, 아는 것, 그 부분을 이 수첩에다가 적어가면서 네. 진짜요. 체크를 와. 해가면서 가격을 써놔도 돼요. 네. 아니 뭐 사진을 찍어도 되고 뭐 여기다가 써도 되고 그래서 써놓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요 부분인데 이거를 적어도 1, 2주는 추적을 해봐야겠지. 가격에 네. 대한 부분 추적을 해보고 가격에 네. 대한 부분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래량이 뜬다. 그럼 뭔가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쵸. 괜히 뭐 안 움직이던 주식이 왜 거래량이 더 그죠? 그쵸.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정보상에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노트에 있는 걸 딱 봤을 때 어머 얘가 움직이는 거네. 이런 것들이 뭐 전환사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요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겠지만은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준비를 해 갈 수 있게끔 하면 네. 진짜 실패율은 확실하게 줄 수 있다. 이 피 같은 돈 진짜 줄여야 돼. 진짜 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증시에서 그 우리 선배들, 저는 이제 제 선배들한테 배웠고, 제 네. 선배들이 펀드 매니저, 뭐 애널리스트고, 제 후배들이 제가 가르친 애들이 또 애널리스트고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선배들한테 배운 그런 부분들은요. 네. 증시 자체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는 것을 먼저 의미적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배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서두르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아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게 진짜 원론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진짜 돈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제일 핵심이 되지 않을까. 증시에 대해서 우리 선배가 딱 얘기한 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그 진짜 그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신주입니다. 네. 이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이 부분이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절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다. 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거다. 즉 질긴 자가 강한 거다. 진짜 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게끔 네.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자가 네.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떨쳐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 신용 쓰지 말아라. 그러니 네. 스탁론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대표님이 거의 2시간 동안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두 병 드시면서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대표님 다음에 또 와주세요.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댓글도 막 네. 폭발했어요. 댓글창이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그 신차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재미있게 하는 네.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약간 좀 그 억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거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언제든지. 또 대표님 다음에 또 오실 테니까요. 저희 와우넷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대표님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실까요? 아 그래요.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으로는 심군가 이상로 대표님이 또 2시간 함께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